6,400만 킬로미터야. 6,400만 킬로미터. 6,400만 킬로미터. 자, 그러면은 풀 문제를 좀 정해 드릴게요. 자, 대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1번에 유제 1-1번하고 1-2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버려라 이게 아니고 나중에 푼다예요. 62페이지에 대표 유형 2번은 2-1번 2-2번 대표도 풀어주세요. 대표 2-1 2-2 그 다음에 대표 3번 대표 3-1번 그 다음에 대표 4번 4-1번 그 다음에 대표 5번 누가 한숨 쉬었어요? 누가 한숨 쉬었어? 자, 한숨을 쉬었으므로 숙제는 여기까지. 대표 5번까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뭐 사실 공부를 해도 시험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뒤로 넘어가서 먼저 지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사실 되게 그 단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프린트 먼저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프린트를 펴보시면 우리가 총 배워야 되는 내용이 한 12개 정도 이거 다 드렸죠? 12개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수함수의 정의 및 그래프,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이제 로그함수의 정의 및 그래프, 로그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똑같은 개념의 뼈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배워야 될 거는 딱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7번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지수에 대한 방부등식을 풀겠다는 얘기고요. 9번, 10번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의 방부등식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개념으로 가시면 응용 개념은 기존에 있던 이 개념들을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느냐. 11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와 도형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핵심도 설명해놨어요. X좌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12번은 이제 그래프와 부등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더라도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의 그래프와 부등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나중에 밑에 요 밑에 한 줄로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 설명을 적으시고 그걸 적용을 자꾸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봤더니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까지 응용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조금 깊게 이해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개념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거기 보시면 8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와 성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지수함수만 하더라도 유형이 14개. 그 다음에 로그 함수만 하더라도 유형이 16개.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만 하더라도 유형이 29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은
12가지 유형이 지금 몇 문제예요? 몇 문항인 거야? 거의 60유형, 60개의 대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마무리가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아마 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원래 쉽지 않지만. 자, 보도록 합시다.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래프 잘 그리기예요. 그래프를 잘 그린다면 모든 문제를 거의 80~90% 정도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수학 1 단원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전 교육과정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이 이과만 배우는 과목이었었고요. 삼각함수도 이과만 배우는 과목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과생들은 좀 공부해야 되는 양이 월등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과생들은 공부할 양이 확 줄었고 문과생들은 공부할 양이 확 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가 어떻게 보면 이과생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 문과생으로서는 조금 힘든 세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생도 마찬가지로 수학의 비중이 꽤 커지기 때문에 수학을 꽤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 의해서 굉장히 대학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기존에도 수학에 의해서 많이 좌우됐는데 지금은 이제 더더욱 좌우가 될 것이라는 얘기고, 사실은 이제 제일 문제가 사실 뭐냐면 기존에 이제 이과생들이 수시 성적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피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인원이 좀 작잖아요, 이과가. 선생님이 최근에 본 학교 중에 400명 중에 80명이 이과인 요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명 중에 80명. 그러니까 이과가 80명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는 80명이면 이과는 정말 1등급 따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 1등급이 몇 명이에요? 1등급 몇 프로죠? 4%. 그러면 80명의 4%는 84, 30이 3명이에요. 1등급이 3명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되게 풀이 작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막 섞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1등급을 받다가 조금만 미끄러지면 2등급을 확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한 30명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도 아직 1등급인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훅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막 섞여서 평균 평점이라고 하죠. 평점이 한 2점 초반대만 나와도 이과에서는 되게 좋은 점수라고 판단을 했던 점수들인데, 이제 수학 1이나 수학 2가 문이과 동시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과나 이과나 똑같이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피해봐요? 누가 피해봐? 문과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보죠. 왜?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팩트니까 잘 들으세요. 아니, 잘 안 들어도 돼요. 대충 들으세요. 자, 이과생들의 성적 분포가 이래요. 이런데 문과생들의 성적 분포가 어떠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상위권은 이과 최상위랑 거의 흡사해요. 이 문과 최상위들은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간 게 아니에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간 게 아니고 수학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과를 간 거야. 그래서 이과나 문과나 최상위는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여기서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9등급이고 1등급이면 만점이면 1등급이면 실제로 이과는 원래 이과만 따졌다면 이과에 거의 7, 8등급 나와야 되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5등급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물론 여기에 있어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문과만 따져보세요. 문과만 따져보면 얘네들만 가지고 하면 얘네들은 3등급이야. 근데 이과가 포함되면서 얘네들이 5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문과 수학 성적이 아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문과생들이 아무래도 성적적으로 조금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네. 다운이 되기 때문에 성적 문과 지금 지원하는 학생들도 내가 그 전에 그 입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입시 말고 올해 대학 간 애들 결과 딱 보고 야 얘는 성적이 한 평균 2점 초반대가 나왔는데 저 대학밖에 못 가?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낮더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수학 성적이 조금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변함이 없고 그 아래쪽은 조금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대예요. 만약에 평균 2점 정도로 저 학교를 들어갔으면 이제는 1.8 정도를 맞아야 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자료까지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평가를 할 때 내가 그럼 2학년 때 이 정도 성적 받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받아야 되는 게 이과고 조금 더 못 받아도 되는 게 문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과가 유리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등급에 대한 어떤 그 간극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에 있던 그 자료들과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과로서는 뭐 기회죠. 기회예요. 이과생으로서 사실 이과에서 2등급 받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다 섞여가지고 이과에서 2등급 받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과로서는 기회고 문과로서는 위기예요. 그러니까 문과생들은 문과 갈 학생들은 수학 조금만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금방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지 말고 반드시 사수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잘 해보도록 하고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83페이지에 이제 지수함수의 함수값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원 이름 자체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데 첫 번째는 지수함수의 정의부터 지수함수의 뜻이죠. 지수함수의 정의 및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y는 a의 x제곱 그러니까 지수에 변수 x가 들어가면 이걸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지수함수라고 부르고 이런 거는 지수함수이긴 하나 이런 것도 지수함수예요. x제곱 플러스 2x 뭐 이런 것도 지수함수인데 지수에 1차식만 들어간 것을 우리는 다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식 이상은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1차식으로 딱 되어 있는 요걸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그래프들만 우리가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실수 범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서 했었지만 얘가 실수 범위가 되게 되면 얘가 음수가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밑이 1이면 x에 무슨 값이 들어가든지 항상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상수함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수함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a는 1이 아니고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점 찍어가면서 원래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그래프를 처음 배울 때는 점을 다 찍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갈 때 모든 종이를 하나씩 드릴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자, 가장 먼저 그려야 될 것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을 찍어주세요. 0을 넣어보세요. x에다 0을 넣어보면 1이 나오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0,1에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넣어주시면 1,2가 나오니까 1,2에다가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8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점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이 나온다. 여기다 점을 찍어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은 역수치에서 제곱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나와야 되죠. 여기를 지나갈 거고요. 마이너스 3은 8분의 1을 지나갈 거예요. 점점 0을 향해서 이렇게 한없이 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2의 x제곱을 그려놓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y는 3x제곱은 어떻게 그릴까? 찍어보는 거예요. 0을 넣으면 똑같이 1이 나와요.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거구나. 이 위를 지나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분의 1이 나오니까 여기 밑을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위로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x제곱과 3x제곱은 2x제곱을 이렇게 그렸으면 3x제곱은 여기는 조금 더 낮추고 여기는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지나가는 점은 0,1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뭐 마찬가지로 4x제곱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4x제곱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근데 뭐 여기 이유는 사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니까 여기 지난다, 여기 지난다, 요 밑에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밑에서 시작해서 더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점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점점 달라붙고 여기는 x축에 점점 달라붙는구나. 축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a의 값이 커질수록 축에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 성질을 적절하게 이제 부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실 2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그려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을 집어넣으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0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요. 1을 넣으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요. 2를 넣으면 4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4분의 1을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 옆에 그렸던 거랑 좀 비슷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건 무슨 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y축 대칭할 때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x 대신 뭐 넣는다? 마이너스 x 넣는다. 그러면 이제 y는 2의 x제곱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됐는데,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역수기 때문에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2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3의 x제곱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서 4분의 1의 x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y는 4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2고, 3이고, 4고, 저걸 딱 갈라서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저 밑이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제가 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왜? 1보다 큰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은 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그래프는 이 밑이 0과 1 사이의 값이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밑이 1보다 큰 그래프,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구분해서 2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4분의 1의 x제곱을 구분해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눈에 보이는 성질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보세요. 정의역. x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은 아무 값이나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조금 더 수학적으로 쓰면 정의역은 집합으로 표현해서 x바 x는 실수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 한번 볼래요? 치역. y 값은 어디보다 위에 있어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이 치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역은 뭐다? 치역은 y바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을 구분을 해주시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것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예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면 최소값이 있었구나. 그럼 구간이 주어져 있으면 얘가 최대값이구나. 여기서는 얘가 최대값이구나.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막 그린 다음에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최대야? 물어보면 이렇게 최대 이렇게 구하잖아요. 자, 이거를 한 이유가 이거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증가하느냐, 즉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커지느냐, x값이 커지면 y값이 반대로 작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대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자연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인데 이 지수함수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종이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수함수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지수함수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만약에 어떤 단세포 샘물이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된다. 그럼 이 생물은 이거는 한 마리가 다시 두 마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던 두 마리는 또 두 마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해나가는 것도 지수함수적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고 한 번에 두 개가 아니라 한 번에 세 개씩 번식을 하면 3의 x제곱 형태로 번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식하는 어떤 그 상황 자체를 함수로 표현하려면 지수함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로 표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적절하게 이거의 생산성을 가장 높이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높이거나 가장 낮추려면 뭘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정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일정 시간 놀아가지고 가장 많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많이, 가장 적게, 이게 돈을 가장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한단 말이죠.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최대체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대체수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커졌다 작아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최대체수를 잘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마냥 커지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가함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지수함수의 가장 핵심은 이거거든요.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딱 기준 잡아야 할 점이 있어요. 기준 잡아야 할 점. 이 점을 기준 잡고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 점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0,1을 지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아무리 가도 사실 닿지 않아야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X축이고 그 X축을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 점근선이 존재한다. Y는 0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에요. 점근선을 잡아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아주 예쁘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얘가 감소한다는 걸 아는데 감소하는데 얘가 뚫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한없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 있다 없다는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점근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는 그래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런 것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를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얘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기울기가 커지는 상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아래로 볼록도 아래로 볼록이지만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고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해요 라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잡았으면 쟤는 되게 쉽거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그려도 쉽고 로그 함수의 그것도 그려도 쉬워요. 자, 저거는 이거에 대비해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자, 마찬가지로 뭐 지나요? 0,1을 지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뭐 있어요? Y는 0이 점근선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디로 볼록이에요?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선생님 저거는 남서쪽 볼록, 이거 아니에요. 그냥 아래로 볼록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아래로 볼록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2의 x제곱과 4의 x제곱의 그래프 이 식이 나왔으면 저 그래프를 짠 하고 떠올리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딱 하고 떠올리시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저렇게 생겼겠구나를 먼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이거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거에 이제 해당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뭐 뒤쪽에 있는데 사실 좀 고백할 게 있어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이 올류 블루라는 책의 순서, 지수함수의 순서는 사실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순서와 많이 맞지 않아요. 예,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여기는 굉장히 수식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사실 이게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그림을 이제 그려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로 좀 대처를 할 건데요. 자, 수식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지수함수라고 보기보다는 지수라는 단원으로 보기에 적합한 어떤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수함수면 그래프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프가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아쉬운 부분은 선생님이 알아서 좀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인데,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내용. 자, 평행이동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면, 평행이동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뭐 넣어라? x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x 대신에 x 플러스 m을 넣는다? 마이너스 m을 넣는다? 뭐야?
마이너스 m을 넣는다. 근데 왜 마이너스 m을 넣는다?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예.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다시 y 대신에 뭐 넣는다? y-n을 넣는다. 그냥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더 이상 뭐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왜 마이너스죠? 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사실 있지만 더 깊게 안 들어가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자,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냐면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이 세 가지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x축 대칭 이동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y 대신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 원점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도 x 대신 y 넣고 y 대신 x 넣는 거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얼마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함수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수함수만 잘 그려줘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 2에 x-3이고 그 다음 플러스 5라고 썼다 칩시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 직접 점 찍을 거예요? 점 찍을 거예요? 점 찍어서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뭐 한 거지? y는 2의 x제곱을 기본으로 한 것 같은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만큼? 5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닐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렸던 2의 x제곱을 기반으로 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만 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즉, 이 식을 보고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중요하게 얘기했냐면 그래프 그릴 때 이게 기준이에요. 자, 0,1을 지나가는데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5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3,6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3,6을 점을 찍어주시고요. 자, 요 점을 지나가야 되고요. 점근선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y는 5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원래 y는 0이었는데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당연히 y는 5가 점근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립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일단 1차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해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뭐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거 봅시다. 자, 이건 뭘 한 걸까요? 대답하면 보내주고 안 대답하면 계속해야지. 자, 누가 기반일까? 당연히 y는 2의 x제곱이 기반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여기 붙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잖아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거의 기본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 2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원래 이건데 이게 기본인데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기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면서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일단 그 온류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상용로그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찍어준 그 문제들만 풀어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는 뭐냐? 숙제는 뭐냐? 그래프 그려보는 겁니다. A4 용지에다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A4 용지에다가 지수함수 그래프를 20개 하지 말고 20개를 아무거나 그려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려오느냐? 선생님 저는 이런 거 그리고 싶어요. 루트 3에 x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4 이런 거 그리고 싶어요. 그리면 돼요. 루트 3은 뭐와 뭐 사이의 숫자죠? 1과 2 사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 얼마잖아요. 그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지. 그래서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리면 기본이 이 그래프란 말이에요. 선생님 2의 x제곱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요. 원래 하나 그릴 땐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다? 루트 3의 x제곱의 그래프인데 x축으로 얼만큼? 5만큼. 뚜두두두두두 5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그럼 요 5,5를 지나가면서 점근선이 y는 4가 되는 요런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리시라는 겁니다. 기본 그래프는 안 그리셔도 돼요. 요것만 20개 그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좀 골고루 그려주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 5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 5개. 이렇게. 알겠죠? 네.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 5개,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 5개, 둘 다 붙은 거 5개.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요 부분을 자, 잘 봐. 요 부분을 A 파트, 요 부분을 B 파트. 자, 몇 개 그리냐면 A 파트, B 파트, 플러스 5개, A 파트, B 파트, 플러스 마이너스 5개, 마이너스 플러스 5개, 마이너스 5개 이렇게 20개 그려주죠. 나 이과야.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은 A4 용지 아무 데나 그려오시면 됩니다. 네, 아무 데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그려오라고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려오는 것만 잘 해오시고 앞에 상용로그 문제 한 6문제 정도 찍어드렸죠? 그 문제만 잘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엔딩 해도 돼요? 엔딩.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아, 일요일 아니죠. 요 다음 수업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해오셔야 돼요. 네? 뭐가요? 일요일날 수업 있죠. 자, 예, 이번 주부터예요. 자, 시트. 네. 자, 선생님은 일주일에 4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일주일에 4번 봐야 되는데, 뭐, 잠깐 방학 동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선택 과목 있는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확통 선택한 학생이 누구죠? 확통 몇 시예요? 에? 다 모르고 있어. 자, 확통 선택한 사람 다시 몇 시예요? 에? 5시 반이요? 이게 또 이게 뭔지 4시 반이에요. 4시 반. 근데 4시까지 좀 오세요. 4시까지 못 온 사람. 왜죠?
그럼 4시 10분. 에? 봐서? 봐서? 내가 너가 그렇게 뭐 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와. 그 다음에 기아 선택한 사람. 기아. 몇 시예요? 몇 시야? 몇 시로 알고 있어요? 몰라요? 2시인데 1시 반까지 오세요. 1시 반. 예? 여기에요. 예, 여기에요. 2시인데 1시 반까지 오세요. 알겠죠? 자, 나머지 선택 안 한 사람 누구죠? 선택 안 한 사람? 예. 선택 안 한 사람은 푹 쉬세요. 예. 그 뭐야. 학교 어디지? 하남군 안 하고. 아, 너 학교 어디지? 명일여고 확통 안 하나? 아, 맞다. 맞아요. 월요일날 오기로 하지 않았어요? 네, 보충. 그럼 월요일날 좀 더 일찍 와야 되겠네. 아, 3학년 때도 확통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있어요. 3학년이 되면. 그래서 개념 수업도 있고요. 기하 하는 사람은 3학년 때 확통을 수업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통 수업도 있고 미적분 수업도 있어요.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확통 미적분 둘 다 들으셨어요? 아, 다 들어도 돼요. 네. 은정이는? 은정? 학교 어디죠? 아, 그럼 상관없네요. 네. 잘 쉬세요. 아, 수투는 화요일 날이에요. 네,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 화, 금이잖아요. 그죠? 월, 화, 금이니까 화요일 날 2시부터 6시, 5시 45분까지 네, 수투해요. 네, 화요일 날 수투해요. 이거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해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아, 다음 주 화요일 왜 못 오죠? 갑자기. 병원에 몇 시 가죠? 아, 진료가 3시에요? 그럼 몇 시 끝나? 아,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그 촬영해 놓을 테니까 촬영해 놓은 거를 바로 와서 좀 보세요. 네, 보시고, 그러니까 병원 끝나고 바로 와서 그때부터 촬영해 놓은 걸 좀 보세요. 선생님이 보강을 너무 해주고 싶지만 선생님이 쉬는 날 없이 수업이 그냥 2시부터 10시까지 그게 풀이에요. 그래서 저 찍어놓고 있으니까 그 하루만 찍어놓은 거 보고 모르는 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만 지나갑시다. 원래 2시 25분으로 공지가 나갔는데 혹시 셔틀 타는 사람 있어요? 셔틀? 셔틀 타는 사람들 때문에 2시 25분에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2시 25분에 셔틀 타고 와요? 네, 그러면 2시 25분부터. 예? 뭐 성적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45분 해요. 영어학원 바로 가야 되네? 빡세죠? 네, 안녕히 가세요. 질문하세요. 와, 영어학원 그냥 바로 여기서 가요. 이거? 그러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n에다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n-4의 제곱근이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3의 제곱근인 거야. 그럼 -3의 제곱근 중에 실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0인 거야. n이 1일 때는 0이다. f1은 0이다. 근데 n이 3까지는 0인데 n이 4가 되면 f4는 0의 제곱근이잖아. 0 하나 있단 말이야. 하나가 있죠. n이 5면 1의 제곱근이니까 1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디까지? n이 10일 때까지 f10은 2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5제곱근이니까 그러면 1을 넣어보면 -3의 5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죠? 하나. -2는
하나, 마이너스 1도 하나. 그럼 계속해서 5개인 거예요. 1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G1부터 G10까지 전부 다 얼마인 거야? 전부 다 1인 거지. 그러면 이게 3을 만족시키는 10이하의 자연수 개수라고 했으니까 3을 만족시키려면 여기서 요거랑 요거니까 5부터 10까지죠. 6개. 그래서 이제 6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수가 나오면 자연수니까 그냥 넣어봐. 넣어보고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된다. 됐나? 이거?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K의 C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C분의 8이라고 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기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랑 세 개가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P라고 놓을게. 그러면 P 잘했어요. 그러면 64가 PA 64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4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얘를 2의 6제곱으로 바꿔. 얘를 3의 4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A분의 4는 뭐냐? 그럼 여기다 4를 곱해야 되잖아. 4를 곱해. 그럼 24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6을 곱해주면 얘가 24제곱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해주는 거야. 두 개 곱해주면 P의 A분의 4 더하기 얼마야? B분의 6이 되는 거고 이걸 두 개 곱한 거니까 24제곱이니까 6의 24제곱이 되죠? 그죠? 6의 24제곱.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C분의 8이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K는 요거 C분의 8이니까 얘를 8제곱하면 C분의 8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여기에 8제곱 한 것이 같은 거지. 이렇게. 이게 P의 C분의 8하고 같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근데 C분의 8이 뭐냐? K의 8제곱. K의 8제곱인데 그러면 6의 24제곱이 K의 8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8제곱으로 바꾸려면 8제곱이고 6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6의 세제곱이 바로 K가 될 테니까 K의 세제곱 6은 216.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는 P라고 두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풀어왔던 방식이니까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틀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또 다른 그 개념 분류를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개념 분류한 대로 계속 풀었을 때 문제가 없잖아. 그럼 계속 그 방식대로 이제 푸는 거죠. 해줬겠죠? 열심히 합시다.